안녕하십니까. 살리근육학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근 또는 이상근하고 또 하지에 있는 근육 중에서 중요한 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되게 많이 하죠. 피지폼 신드롬이라 해서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허리에서 증상이 다리로 내려가는 것 중에 하나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하지의 사각근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목에서부터 팔로 내려가는 사각근이라는 그 우리 근육과 상완신경이라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사각근, 중사각근이라고 그리고 신경의 올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엉덩이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특히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엉덩이에 있는 그 이상근이라는 것 때문에 디스크는 아니어도 다리로 증상이 내려가거나 저린 현상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피지폼 신드롬이라고 불러서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그동안 해부학 책이나 많은 책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이런 느낌이 준다라고 저도 배웠고, 그러나 이제 어느 날 계속 이 일을 오래 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고 교수 입장에서 카데바를 직접 가서 봤을 때 참 많이 혼란스러웠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이상근 밑으로 사이아티카 너브, 좌골신경이 들어가는데, 눈으로 가서 봤던 카데바들 중에서는 이상근 사이에서 신경이 걸쳐서 나오는 것, 또는 이상근 위로 올라오는 그런 신경 레벨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특이적인 케이스를 떠나서 보편 타당한 우리들의 상황에서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증상을 한번 설명을 하고, 이상근의 증후군과 디스크의 관계를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명드렸듯이 하지의 사각근이다. 신경이 허리에서부터 내려가는 하나의 길목에 있습니다. 좌골신경.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알다 보면, 근육학을 공부하다 보면 신경을 이해하게 되고, 신경을 또 이해하다 보면 덕에 있는 근막과 또 인대와 어떤 트리거 포인트, 통증의 포인트, 더 나아가서 경락과 경혈도 같이 연결되어져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보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은 하나하나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전반적인 거를 우리가 그걸 보고 시진, 문진, 촉진을 통해서 현재의 고객의 증상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근 증이라는 증후군은 이 허리 디스크 또는 좌골신경 또는 허리의 문제를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민하거나 또는 들어봤던 그런 증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짧아지면 천장관절이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SI 조인트가 틀어지면서 천장관절 라인이 틀어지면 골반이 비틀어지게 되기도 하죠. 그죠? 짧아졌을 때. 자, 골반이 비틀어지는 그 증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수기적 관점과 고객 관점에서 볼 때는 생식기와 배설기에도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영향이 있고요. 또 이 이상근은 늘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게 사이아티카 너브의 압박, 좌골신경의 압박이다. 이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기신은 시작점은 선골의 앞쪽면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정지는 대전자 윗면의 내측면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상근은 이렇게 눌러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증상들이요, 야구 선수들이 슬라이딩을 하죠. 엉덩이부터 쭉 들어서 미끄러져서 저희 야구를 할 때 이상근을 손상받게 되면 그 다리가 저리기도 하죠. 그런 현상으로 오기도 하고요. 또 막 걷다가 넘어지려고 하다가 어떤 균형을 잡을 때 가장 많이 그 다리 말고 이 엉덩이 쪽에서 잡고 넘어지려다가 뛰는 모습 있죠. 이게 대부분 이상근의 문제, 또는 출산 과정에서 여자들의 자세, 또 성적인 자세들, 이런 모든 문제들, 성기능에 관여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근이라는 근육은 천장관절 라인 뒤쪽에서도 연관이 있고, 이 SI 조인트에도 연관이 주는데, 천장관 연관을 주는데, 이 근육이 잘못되면요, 요 흐름 때문에 저로 다리로 내려가는 티비어스 안테리어, 전경골근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에 문제가 오거나 또 엄지발가락 쪽으로 문제가 내려가는 어떤 고객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무릎의 그 토션, 그러니까 무릎 자체에서 일어나는 그 모션, 그 자체를 스크루업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무릎 자체의 문제의 어떤 동작의 제한이 올 때는 엉덩이 부분을 풀기도 하고, 또 엉덩이 부분에 대전자가 들어가 있는 곳 내지는 이상근 주변을 손으로 또는 팔꿈치로 풀어서
거기를 안정화시킴으로 인해서 다리로 내려가는 근육의 또 다른 촉진과 기능을 좋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상근이라는 근육을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은 대부분 운동요법을 많이 권하죠. 요만한 골프공을 가지고 이상근 있는데다 엉덩이에다 똑바로 놓고 누워서 위아래로 굴려가면서 그 느낌으로 이상근에 영향을 줘서 풀어주는 느낌을 전달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상근의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한쪽 다리를 꼬고 한쪽 다리를 뻗어서 당겨서 스트레칭의 개념으로서 또 풀어가는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임상에서 계속 겪을 겁니다. 디스크는 아니야. 그렇다고 좌골신경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엉덩이 부분에서 다리로 뭔가 저림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한번 판단을 하고 그 고객을 풀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참 재밌어요. 풀리면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느껴지고, 고객이 내가 느꼈던 증상이 되게 컸었는데 이렇게 풀어줌으로 해서 그 증상이 다 소실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엉덩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힙에서부터 요추에서 룸바에서부터 발까지 내려가는 연결 라인에 오는 하나의 증상과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대퇴근막 장근, 텐셔파사라타라는 대퇴근막 장근과 사르티루스라고 하는 봉공근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퇴근막 장근은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대둔근과 대퇴근막 사이에 장경인대의 흐름으로서 연결되는 하나의 작게 잡아주지만 이 근육 자체가 대퇴근막 장근하고 장경인대가 약해지면 오다리에 영향을 주는 우리가 얘기하는 오다리, 그죠? 오다리가 있죠. 바루스라고 하는 오다리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근육이 뭡니까? 얘기할 때 대퇴근막 장근하고 장경인대다. 그래서 대퇴근막 장근하고 장경인대가 약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산길을 걸어요. 산길을 걷다가 계속 오르다가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다가 평지의 자갈밭길을 걷게 되면 다리가 막 이렇게 공중을 뜨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죠. 또 달리기를 할 때 높은 데를 막 뛰다가 그냥 내리막길을 뛰를 때 다리에 그 이상한 느낌, 또는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탔을 때 다리에 어떤 느낌이 멍하게 오거나 증상이 오는 대부분을 대퇴근막 장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퇴근막 장근은 외측에 있지만 이 대퇴근막 장근 자체를 풀어주고 이 안쪽에서 봉공근이 붙어는 그 자리 있죠. 우리가 저기 ASIS 라인 전상양골구에서도 쭉 해서 저 안쪽으로 해서 다리 안쪽으로 붙는 사르티리오스에 붙는 그 부분들, 또는 이 부분들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무릎의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하나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봉공근이 붙는 하나의 자리들, 이런 자리들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 관리하실 때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고객이 고통스러워하는 자리에는 인대나 근육들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는데, 무릎이라는 증상하고 엉덩이라는 부분의 증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양쪽으로 전부 다 관여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는 대퇴근막 장근하고 장경인대를 다 같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봉공근이라는 근육은 제기차기 근육이라고 되어 있었죠. 일명 재단사의 근육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그 외국의 어떤 지역에서 재단사들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렇게 재봉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고스톱 치는 자세라고 얘기하죠. 양반다리 앞바다리로 오래돼 있을 때도 문제가 와서 이 봉공근하고 박근이 약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루스, 그래서 X다리가 바루스 발구스라는 X다리가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퇴근막 장근하고 장경인대를 통해서 오다리랑 연관이 될 수가 있구나. X다리는 봉공근과 박근을 통해서 X다리가 될 수가 있구나. 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는 무릎의 통증에 관여를 하는데, 그 무릎의 통증을 관여할 때 그 연관되는 것 중에 하나가 힙 조인트. 대전자가 붙어 있거나 힙 조인트, 이상근이 붙어 있던 그 라인의 조금 위쪽, 이런 부분들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그럴 때 무릎에 어떤 동작이 일어날 때 연관되기 때문에 스크루원 무브먼트라는 것을 크게 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릎의 관절들, 그 다음에 메니스커스라는 반월 연골, 그 다음에 전십자인대, 후십자인대, 그 다음에 메디알 리가멘트, 그러니까 저 내측인대, 나테랄 리가멘트, 외측인대, 전체적인 것들을 다 같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기는 산림근육학 개념에서는 근육을 알면서 고객을 내가 이론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개선을 시켜서 바로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림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제 티비얼스 안테리어를 좀 보겠습니다. 전경골근. 자, 여기에 우리가 전경골근이 흘러간 곳에 경혈 자리를 가장 가깝게 있는 자리를 우리가 족삼리라는 것하고도 연관이 지으죠. 자, 족삼리하고도 연관이 지읍니다. 족삼리는 이제 위경락입니다. 근데 티비얼스 안테리어는 엄지 쪽, 엄지발가락 쪽으로 갑니다. 그쪽에서부터. 그래서 기시가 경골의 외측 골간, 골간막에서 시작을 해서 그 정지는 제1 중족골 쪽에서 정지가 됩니다. 이제 잘못 알게 되면은 뇌혈관 질환으로 어떤 보행상의 문제가 되시는 어르신들 또는 이 전경골근의 약화로 인해서 엄지발톱이 혈액이 잘 못 가거나 엄지발 쪽으로 발에 굳은 살이 많이 끼면서 좀 지저분한 모습이 올 때, 혈액이 잘 안 갈 때, 그러니까 촉촉하지 않은 상태가 올 때는 피부과적 개념에서는 이제 발톱 무좀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전경골근과 그 다음에 거기 비경락의 공손이라는 자리와 그 연결선상에서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근과 그 다음에 대퇴막장근과 봉건근과 티비얼스 안테리어라는 이 근육들을 쭉 보면서 하지의 근육 중에 이제 빠져있는 우리가 가제미근 또는 럽치근이라 불렸던 그 종아리의 근육들을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의 펌프와 같은 근육, 그래서 우리가 그 종아리의 근육 또 승산이 있었던 그 포인트를 종아리의 근육으로 풀어서 우리 몸에 순환기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햄스트링도 있고 뭐 대퇴사등근도 있습니다만 산림근육학 개념으로서 고객들과 소통과 통증을 호소하는 하나의 근육근으로는 제가 설명드리는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또는 알 수 있는 근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9번째 산림근육학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20회 시간을 바로 연장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전체 근육과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마무리까지 이제 한 타임 남았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하길 바랍니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